안녕하세요. 프로부동산 대표 정프로입니다. 부동산 이슈나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이슈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건설이 2023년 12월 28일 날 워크아웃 공시를 했죠. 그런데 바로 하루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더니 바로 다음날 공시를 한 겁니다. 전날까지 이상이 없던 기업이 하루 만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아무튼 그럼 먼저 워크아웃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이란 부실한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실한 기업을 어떻게 살려줄지 돈 빌려준 금융권 기관들이 모여서 상의를 거치고 상환을 유예시켜 준다든지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지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파산하기 전에 이 기업을 살려보자 하는 게 워크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태영건설은 채권단에게 우리가 무엇을 팔아서 돈을 갚을 거고 구조 조정은 어찌 할 거고 등등등을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내면 돈 빌려준 은행들이 보고 워크아웃을 받아줄지 말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터진 이유를 보면 PF 대출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쉽게 말해서 보통 개발자라고 불리는 디벨로퍼가 시행사고 건설사는 시공사가 되는 겁니다. 보통 시행사가 하는 일이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분양은 잘 될지 등등 따져보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행사는 계약금조차도 없이 시공사 보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시행한다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물론 괜찮은 시행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 살 때 가계약금을 넣고 본계약할 때 계약금 주면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시행사가 가계약금은 지 돈으로 넣고 본계약할 때 나머지 계약금을 캐피탈이나 증권사 등등에서 빌려서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 근데 돈은 왜 빌려주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좋았고 이자도 낮았고 딱히 규제도 없어요. 그래서 캐피탈이나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남으니까 돈을 빌려줬었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토지를 계약을 했으니까 잔금을 치러야겠죠. 이때 또 잔금을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게 브릿지론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가계약금만 가지고 토지를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인허가 받고 착공하고 분양하죠. 그러면 분양하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 계약금을 내겠죠. 그럼 그걸 보고 금융권에서 브릿지론을 본 PF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PF 대출이에요. 그럼 분양자들이 잔금 치르고 하면 그 돈으로 PF 대출을 갚고 수익 내고 이랬던 겁니다. 왜냐? 이자도 저렴하고 분양도 잘 되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자가 급격히 오르고 분양도 잘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멘붕이 와서 현재 200개 가까이 되는 사업장들이 브릿지론을 본 PF 대출로 전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돈은 못 갚고 브릿지론 이자까지 연체하게 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이때 돈 빌려준 금융사들이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선순위로 빌려준 은행은 당연히 경공매 집어넣자 할 테고 후순위로 빌려준 은행은 그러지 말고 버틸 수 있게 이자도 좀 빼주고 상환도 유예시켜 주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율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후순위로 빌려준 금융권들이 리스크를 엄청 안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또 발생하죠. 도급순위 탑5도 아니고 16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이 때문에 부총리, 한국은행,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등 대한민국 최고의 수장들이 모여서 간담회까지 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왜 그런지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태영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금융기관들이 막 그냥 대출을 해준 거죠. 한마디로 돈 빌려서 빌딩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그랬다는 건데 이게 이자 상승하고 특히 지방은 분양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태영건설처럼 만세를 부르는 기업들이 이제 점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돈 빌려준 금융권들이 흔들리고 그럼 금융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가서 돈 빼고 그러다 보면 뱅크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되냐?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부의 수장들이 나서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의 방안으로 85조가 상시 대기 중이고 PF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자금 회수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금융권들은 성급하게 돈 회수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85조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거를 지원해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태형건설을 필두로 여러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그들에게 돈 빌려준 금융권들이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2008년과 같이 금융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이걸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태형건설은 어찌어찌 해서 막을 것 같으나 앞으로 타 건설사들이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뭐 위기다, 큰일 났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태는 당장 현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었고, 이게 터진 거긴 한데, 뭐 레고랜드 사태도 그렇고 정부에서 어찌됐건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꼭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죠. 뭐 참고로 저는 차차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나라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세를 거두려면 부동산 정책을 풀어줘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뭐 지금 팩트로 정해진 건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공급 부족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전셋값 상승 또한 팩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떤 정부의 정책이 나오는지 기다려 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럼 오늘은 태형건설 워크아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다 쉽게 파헤쳐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보다 쉽고 빠르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